자, 노무사 연계 행정 Q&A 7강입니다. 질문이 이랬어요. 원처분주의 재결주를 쓰는 그런 사례 문제가 있는데 행정심판인지 여부를 먼저 쓰는 그런 목차도 있던데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실제로 우리 행정 기출문제 보면 얘만 써도 되는 경우 얘를 쓰는 경우도 나와요. 자, 보니까 2014년 1문에서는 처음부터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를 썼고 2016년 1문에서는 중립 재심판정의 법적 성격부터 검토했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이라는 말이 나오면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는 웬만하면 씁니다. 재결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래서 2014년 문제에 보면요, 여기서는 아예 행정심판이라고 나와요. 그냥. 그리고 재결이 나왔다고 표현해 줍니다. 이럴 때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를 먼저 쓰면서 결국 원처분주의 재결은 소의 대상이 원처분이냐 아니면 원처분에 대한 판단인 재결이냐,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행정심판인지 여부를 목차를 쓸 때는 언제냐? 행정심판인지 여부를 쓸 때는 결국 행정심판인지 여부를 알기 힘들 때입니다. 여기 볼까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 이건 우리 노무사에서 엄청 많이 나왔던 행정시험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거, 이건 행정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써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인지 여부부터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심판이라면 재심 판정은 그러면 행정심판의 재결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즉 재심 청구가 뭐냐? 이게 행정심판이라면 이 판정은, 재심 판정은 재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재심이 행정심판이 아니야, 그럼 재심 판정은 재결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재결이 아니면 원처분주의 재결주를 쓸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소청 심사를 청구하는데요, 이 소청도 중노위 재심처럼 행정심판이라고 써있지 않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면 공무원의 특별행정심판이거든요. 다음, 과세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또는 하나는 심판입니다. 과세처분이 나오면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청장에게 일정한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특별행정심판인데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돼요. 이런 경우에도 과세처분, 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심판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조세심판원에 청구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조세심판원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써있지 않잖아. 이럴 때만 행정심판인지 여부를 쓰고 행정심판이라면 그 결정은 행정심판에 재결이 된다. 우리 시험에는 거의 얘만 나오죠. 얘만. 중노위 재심판정. 중노위 재심판정이 나오면 중노위 재심 청구가 행정심판인지, 행정심판이라면 재심 판정은 재결이 되고 재결이라면 원처분과 재결 중에 뭐가 소의 대상이 되냐? 노동위원회법 27조에 따라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좋은 질문입니다. 사례에서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꼭 이렇게 질문을 해서 완전히 해결해야 돼요. 다음, 제3자 소송, 경업자 소송에서 과당경쟁 방지 취지가 나오는데요. 일정한 거리 제한 규정이 있거나 1번 또는 영업허가 구역 규정이 있다면 과당경쟁 방지 취지로 봐주는데 여기에 한정돼 있잖아요. 수요 공급을 고려한다는 말이 있더라도 과당경쟁 방지 취지로 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우리 행정에도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죠. 왜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택시면허나 버스면허, 항공버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는 도소면허, 즉 우리 페리오 같은 거 타고 제주도 가고 이럴 때 말하는 거죠. 여기 사주 면허를 보니까 이 면허에 의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택시나 버스가 나오는데요. 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해야 된다. 사업구역을 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과당경쟁 방지 취지죠. 예를 들면 노선, 버스 면허가 나오면 버스 노선이 중첩되면 안 되겠죠. 택시 면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서울택시, 경기택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서울택시가 경기도 가서 영업되면 돼야 안 돼요? 당장 신고돼.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서 사람을 태웠어요? 경기도 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사람을 태워서 서울로 올 수 있어요. 이걸 귀로 영업이라고 해요. 귀로 영업까지는 영업 허가구역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 손님 경기도에 내려주고 이번에 온 김에 여기서 좀 영업 좀 뛰다 가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당장 이제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택시가 신고하죠. 자, 이것도 과장경쟁 방지 취지인데 5조 보세요. 5조. 면허 처분의 기준에서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의 면허 기준은 다음 갖다 보니까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공급에 적합할 것. 수요 공급의 적합성을 묻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바로 과당경쟁 방지 취지예요. 당연한 정도로 초과하는 그런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적다. 반대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다. 그러면요. 예를 들면 택시가 너무 과포화되어 있어. 택시를 타려고 하는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그럼 택시 면허를 좀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을 맞추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수요에 비해서 택시가 너무 적어. 그럼 택시 면허 발급을 좀 더 쉽게 해주는 거죠. 즉 재량이기 때문에 재량의 요건 판단을 좀 더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타다 논란이 있었잖아요. 타다 택시가 나오니까 택시 업계에서 반발을 했고 그래서 타다를 그냥 자초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야간에 택시 잡기가 힘들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또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과당경쟁 방지 취지 규정은 이렇게 거리 제한 규정이나 허가 구역 규정 또는 수요 공급에 관련된 규정이 다 포함되는데 보통은 가학상 특허에 해당되면 특허 처분의 기준은 과당경쟁 방지 취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집어넣고 있어요. 자, 좋은 질문이었는데 그러나 행정에는 조문을 안 주잖아요. 참조 조문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런 특허 영업에는 과당경쟁 방지 취지 규정이 있다는 것 정도는 그냥 좀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제3자 소송의 원고적 격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자, 이것으로 해서 7강 Q&A를 마치겠습니다.